신충식입니다. 오늘은 탑다운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탑다운 설계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그 단파트들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단파트들을 하나의 파트들을 파트에서 설계하고 또 파트에서 설계하고 요거를 어셈블리 환경에 와서 조립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탑다운 설계라고, 버튼업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업 설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파트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설계를 하고요. 이게 이제 파트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라는 환경에서 이런 모델링을 하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트 설계고요. 파트 하나, 이게 파트 2 뭐 쓰고요. 뭐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라는 환경에서 어셈블리 조립 환경에 가서 요렇게 잘못 그렸습니다. 요렇게 된 부품하고 요렇게 된 부품을 둘이 이제 조립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었죠. 이게 이게 버튼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버튼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설계하는 이게 이제 버튼업 방식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탑다운 설계 방식이라는 거는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설계되는 방식이 탑다운 설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어셈블리 자체에서 이 어셈블리 환경이에요. 이 어셈블리 환경에서 이렇게 제품을 처음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는 파트 1이 되라. 그리고 얘는 파트 2가 되라.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환경에서 파트를 분할해주는.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이 전체 사이즈가 변경이 되거나 이 전체 사이즈 아니면 이 전체 높이가 변경이 돼도 얘가 변형이 돼도 얘도 그대로 맞춤 설계가 되겠죠. 왜? 이 선을 이렇게 쪼갰으니까 그대로 여기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탑다운 설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둘이 형합성 체크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겠죠. 뭐 변경이 돼도 얘도 참조돼서 변경이 되고 얘가 변경이 돼도 얘가 참조로 변경이 되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제거가 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 파트도. 이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다 탑다운 설계로 하면 쉬울지 몰라도 나중에 파일 관리라든지 이런 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탑다운 설계 방식과 버튼업 설계 방식은 적절히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우리 탑다운 설계 방식의 기본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머신바이스라는 요 파일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자, 요걸 열면 자, 요런 식의 부품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부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이스 1과 베이스 2 이렇게 두 개의 부품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품을 만들어 가면서 설계를 좀 할 건데 일단
일단 여기다 부품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탑사운 설계로 부품을 만들 때는 여기 보시면 삽입에 부품의 새 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어셈블리 상태에서 새로운 부품을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아니면은 어셈블리에서 여기 부품 삽입 누르면 여기도 새 파트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삽입에 부품의 새 파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새 파트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여기서 S 버튼 눌러서 여기서 새 파트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새 파트 눌러서, 자, 그러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하나 이렇게 생길 거예요. 파트 1에 꺽쇠가 돼서 머신 바이스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우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파트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어떠한 무슨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작업 평면을 잡아라 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 면을 찍게 되면, 자, 이렇게 면이 찍히면서 글씨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다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글씨가 파란색이라는 거는 이 파트 1이 현재 수정 중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수정 중인 파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작업을 할 거니까, 지금 작업 평면은 요게 잡혔죠. 좌표가 보시면 요게 좌표가 잡힌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면을 그대로 변환해서 돌출할 거예요. 자, 요 면을 찍고 그대로 요소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요소가 이렇게 따지죠. 이렇게 스케치 요소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대로 여기서 피처에서 돌출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바디가 그대로 돌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얘는 5mm 이렇게 해주시면 이 모델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파트 1에 머신 바이스라는 부품이 새로 만들어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꿀 거예요. 자, 이름은 여기서 한번 콕 찍어도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 누른 다음에 F2키를 누르셔도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얘는 고정조라고 이름을 넣을게요. 고정조. 자, 누르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글씨가 파란색이죠. 이 글씨가 파란색이라는 거는 이 고정조는 편집 중이란 얘기예요. 편집 중. 그래서 편집 중이기 때문에 이 고정조의 모델링이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서 부품 편집을 누르거나 요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부품이 편집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고정조가 이렇게 편집 종료가 됐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름이 고정조 돼 있고 위로 꺽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위로 꺽쇠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얘는 가상 부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상 부품. 그래서 가상 부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이 어셈블리 머신 바이스 안에 그냥 포함이 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조라고 위로 꺽쇠가 들어가고 머신 바이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만약에 도면을 뽑으시더라도 도면을 뽑을 수가 없을 거예요.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외부 파일의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외부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요 폴더에 저장을 할 거다. 그래서 어셈블리와 동일한 폴더를 할지 경로를 우리가 따로 저장을 할지 그냥 내부에서 어셈블리로, 그러니까 그냥 내부 어셈블리로 저장을 할지 해주는 건데, 그냥 여기 기본적으로 어셈블리와 동일한 폴더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꺽쇠가 없어지면서 고정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정조라는 파일로 존재가 될 거예요. 한번 폴더를 제가 열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고정조라는 파일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파일들이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고정조는 나오지 않아요. 고정조는 나오지 않는 게, 이게 탑다운 설계로 설계를 했을 때는 그 파트를 열었을 때 스냅샷을 얘가 스냅샷을 해서 여기다가 캡처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조가 이 탑다운 설계로 한 것들은 이렇게 O자 모양으로 나오고 미리 보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 미리 보기를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열기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한번 눌러 주시고, 여기서 저장을 한번 눌러 주시면 저장, 이걸 끄고요. 자, 다시 한번 탐색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나와요. 한번 저장을 꼭 하셔야지, 한번 파트만 열어서 저장을 하셔야지만 미리 보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냅샷을 찍는 건데 이렇게 설계가 됐으니까 이 전체 스냅샷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또 부품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삽입의 부품의 새 파트, 아니면 부품 삽입의 새 파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새 파트. 자, 여기를 콕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스케치 할 겁니다. 여기다가 요면 찍고요. 찍고 요소 변환을 콕 찍어주면 이렇게 스케치 요소가 여기에 따지죠. 그래서 자, 얘를 면의 수직으로 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여기 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요. 자, 지금 이게 좀 헷갈리니까 여기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좀 덜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 치수로 요 라인과 요거는 먼저 동일선상부터 줄게요. 그리고 진행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1을 줄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상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높이도 여기랑 동일선상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대충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간단하죠. 자,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대로 돌출을 25mm만 해줄 거예요. 돌출 25. 자, 이렇게. 자, 25mm만 돌출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름은 얘는 움직이는 조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 조라고 이름을 바꿀 거예요. 한글로 쓸게요. 슬라이딩 조. 자, 그 다음에 이면을 그대로 요소 변환을 해서 여기다가 똑같은 모델을 붙일 거예요. 자, 아직 여기 편집 상태에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자, 그대로 여기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 그리고 요 면이 스케치면이 여기 잡혔죠. 그 다음에 요 면에다가 요소 변환을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모델이 이렇게 됐죠. 그죠? 그리고 바로 돌출을 10mm만 할 겁니다. 피처에서 돌출 10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바디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 면을 그대로 여기다 요소 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보시면. 자, 일단 스케치면은 여기다 잡았어요. 여기다 잡았어요. 스케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면을 찍고 여기서 그대로 요소 변환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이 그대로 여기에 스케치 요소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소 변환해서 그대로 돌출을 해줄 거예요. 돌출은 10mm. 10mm 맞나 근데? 10mm 해주면 이렇게 얘가 하나의 바디로 이렇게 붙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조도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건 아니고 여기 또 그려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스케치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스케치를 해서 이 원보다 요소 변환 할 겁니다. 여기서 옵셋 요소 변환이에요. 옵셋. 요 모서리를 찍게 되면 이렇게 스케치 요소가 이거보다 이렇게 크게 옵셋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2mm만 옵셋을 할 건데 바깥쪽으로 옵셋이 아니고요. 안쪽으로, 반대쪽으로 하면 요거보다 항상 작은 원이 여기 뚫리게 되겠죠. 확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따가 해보긴 할 건데, 이 원이 커지면 얘도 이 면보다 2mm 작게 커질 거고요. 작아지면 얘도 이 면보다 2mm 작게 요 원도 작아지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돌출 컷으로 구멍을 낼 거예요. 컷 하면 이렇게 뽕을 내시죠. 자, 근데 관통. 자, 관통을 해도 여기까지 관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확인해서 관통해 볼게요. 확인 누르면 관통이 안 돼요. 여기만 되고. 여기까지 관통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슬라이딩 조라는 그 파트를 편집하고 있는 상태여서 얘만 관통이 되는 거예요. 얘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으면 얘를 잠깐 열어서 편집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게 될 거예요. 열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필렛을 2mm만 얹을 거예요. 자, 2mm를 필렛을 어디에 얹을 거냐면 여기다가 2mm 이렇게 얹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모서리를 다 찍어도 되고요. 다 찍으면 여기 찍고 여기를 또 이렇게 두 번 찍어야 돼요. 근데 면을 찍게 되면 이 면에 걸쳐져 있는 모서리가 전부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을 또 뚫을 거예요. 원을, 자, 스케치를 여기다 해서 옵셋 해서 옵셋 값을 3mm만, 여기보다 3mm 이렇게 크게 그래서 피처에서 돌출 컷. 자, 돌출 컷 값은 5mm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5mm 컷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슬라이딩 조 머신 바이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 아시겠죠? 가상 부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돌출 컷 1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옆에 여기요. 여기 화살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뭐냐면 특정 부품과 참조되고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외부 참조 목록을 확인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누가 참조가 됐냐면 여기 아까 여기 스케치 1이 있었잖아요. 요 스케치 1, 요 놈이 여기 보면 변환 모서리선, 변환면, 여기 선 요놈들하고 참조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까 여기다 우리가 변환 모서리 면해서 요소 변환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참조를 했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참조를 해서 여기에 참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속에 가스가 차서.
자, 어쨌든 여기 참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은 그냥 부품 편집하고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얘는 그냥 가상 부품으로 저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웹 파일의 저장을 이렇게 눌러주면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파일로 존재하는 부품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